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능특강 독서 페이지 21쪽에 있는 헬리콥터와 회전 양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잭슨입니다.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문제부터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내용일치에 대한 문제였는데 단순하게 내용일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숨어져 있는 정보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묻는 문제도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윗면이 어떻게 되면 아래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걸 봐서 핵심어 간에 어떤 관계들이 있구나. 예를 들면 비례나 반비례 같은 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건데 지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글이 좀 어렵다. 비례 관계나 반비례인 관계가 너무 많고 그렇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에 뭔가 빠져있기도 하고 압력에 대한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크게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다소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게 되면요. 회전날개의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헬리콥터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회전날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회전날개의 속도는 중심에 가까울수록 느리고 멀수록 빠르다. 왜? 반경 자체가 좁고 넓고. 그러면 좁은 친구는 조금만 돌아도 되지만 넓은 친구는 빨리빨리 돌아야 같이 속도를 맞춰서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류 속도예요. 자, 기류 속도 같은 경우에는 날개 각 부분의 기류, 공기의 흐름이다. 그러면 전진 비행 시에는 간날개의 기류 속도 차이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오른쪽 90도, 왼쪽 90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전제는 날개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리고 전진 비행하는 것도 얘기를 한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요, 제자리 비행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이 날개에 흐르는 기류 속도를 재도 1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회전을 계속 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어. 그 앞으로 가는 속도가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방향이 같으니까 오른쪽에 있을 때는 100 더하기 100. 그래서 200의 속도를 가져요. 누가? 공기가. 근데 얘는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려는 방향과 날개가 가려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공기의 흐름의 속도는 0이다. 그래서 더 센 쪽은 제일 센 쪽을 전진이, 제일 약한 쪽을 후퇴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퇴진 블레이드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압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자, 전압은 먼저 동압과 정압의 합이다. 그러니까 전체 압력은 동압, 움직일 때, 유체가 움직일 때의 압력 그리고 정지해 있을 때의 압력을 더한 값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동압과 정압인데 동압은 방해를 받은 유체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흐름이 좁아지거나 막혔거나 했을 때 이 운동하는 에너지가 압력으로 변한다. 그 수치다. 그러면 얘가 정압과 서로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가 있냐? 전압은 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전체 압력은 항상 합계가 정해져 있다. 만약 100이라고 치면 동압이 10일 때 정압은 90. 반대로 얘가 90일 땐 얘가 10. 이런 식으로 항상 합계가 100에 맞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 그러고 나서 동압은 우리 유체 속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체. 별표 쳐져 있지만 유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공기. 그러니까 기류 속도와 유체 속도는 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 있구나가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내용은 이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날개는 보통 날개가 공기를 가르니까 그러면 그냥 일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날개의 단면은 보통 우리가 주먹을 쥐었을 때 옆에서 본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평평한 편이고요. 위쪽은 조금 더 방해를 주는 형태예요.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밑으로 흐르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평탄하게 그냥 별다른 변화 없이 큰 변화 없이 간다고 치면 위에는 얘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동압이 작용하면서 더 빨라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속도를 위와 아래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날개의 구조가 그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유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류 속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위와 아래 흐르는 속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양력이 세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에 크게 관심 없는 친구들은 여기가 빨라지는데 왜 여기 이렇게 뜨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자, 받음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두 번째 문단의 얘기만으로는 설명이 완벽히 안 되기도 하고 그것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받음각은 말 그대로 공기를 받는 각이에요. 그 날개가 공기를 받는 각이야. 그러면 이제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받음각이 크면 클수록 위아래의 속도 차이가 점점 더 커져요. 왜? 받음각이 크다는 건 뭐야? 공기가 방해받는 양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력이 더 세게 작용하는구나. 그래서 비행기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조금 더 이 각을 틀어 올리는 거죠. 자, 다음에 전진익과 후퇴익의 받음각이 그렇다면 같을 때. 자, 비행기는 이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근데 헬기는 만약에 받음각이 이 상태로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돈다면 전진익의 양력과 후퇴익의 양력 차이 불균형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전진익의 양력이 커지고 후퇴익의 양력이 작아진다. 그래 그대로 써있던 내용이야. 그러면 옆으로 쓰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헬기를 탔는데 헬기 가뜩이나 비싸고 그 안에 헬기 조정하기가 뭐 보통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쓰러지게 냅둬?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균형을 맞춰야 돼.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것 중에 하나로 플래핑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글 자체, 플래핑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이 그림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다. 자, 플래핑은 말 그대로 선생님의 몸이 날개 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축, 이게 축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팔 위아래로 움직이듯이 이 날개도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날개를 위 혹은 아래로 조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음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날개가 회전을 할 때 날개를 전진익 방향일 때는 어떻게 조정하고 후퇴익 방향일 때는 어떻게 조정하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물론 안 움직이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앞이나 뒤로 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래핑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방향 조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은 지금 계속 설명했던 것.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고. 다음에 2번. 운동 상태인 유체에 작용하는 동압의 크기가 커지면 정압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 얘기 했었어요. 뭐와 함께? 전압은 합계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자, 다음에 세 번째.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할 때 날개 중심에 가까울수록 날개 속도 아까 얘기했었어. 그러면 작용하는 양력은 작아진다. 왜? 기류 속도가 작을 테니까. 기류 속도가 크면 클수록 뭐라 그랬어요? 양력이 커진다. 자, 다음에 4번. 자, 전진익과 후퇴익의 받음각이 같다면 어떻게 된다고 본문에 써 있습니까? 쓰러진다. 옆으로 쓰러진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물어보이는 건 뭐다? 그러면 어느 쪽인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5번. 받음각이 커져 기류 속도의 윗면과 아래면의 기류 속도 차이가 커지게 되면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이 증가한다. 이것 역시도 본문에 그대로 쓰여 있다. 그래서 그러면 4번이 뭔 말인지 정확히 왼쪽인지 아래쪽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보다 하고 고를 수도 있어요. 왜? 1, 2, 3, 5번이 명확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됐다면 얘를 뜯어봐야겠죠. 자, 얘 역시도 3번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단에서 받음각이 크면 클수록 기류 속도 위와 아래의 기류 속도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면서 양력이 커진다. 그럼 받음각이 같을 때는 전진익 쪽의 양력이 세다. 후퇴익 쪽의 양력이 약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자, 우리 아까 그림에서 전진익은 오른쪽, 후퇴익은 왼쪽이었어요. 그러면 전진익의 양력이 더 빨리 올라가, 더 세게 올라가. 그러면 후퇴익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기울어진다? 더 약한 쪽으로 기울어질 거다. 그러면 더 약한 쪽은 후퇴익 쪽이니까 전진익에서 후퇴익 방향 쪽, 즉 왼쪽으로 기울어지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자,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요. 기역과 니은의 이유. 자, 이 글의 핵심은 이 기역을 특히 찾을 수 있냐. 이 기역을 찾을 수 있냐.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그 양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자, 날개 윗면에 무엇인가가 빨라지고 혹은 비의 아랫면에 비해 높아져서 윗면에 무엇인가가 아랫면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본문만 보고 이걸 기억에다 채우려고 하면 뭐를 넣느냐? 기류 속도를 넣어요. 기류 속도를, 유체 속도 혹은 기류 속도를 넣는데, 자, 엄밀하게 말하면 기류 속도와 유체 속도는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을 못 합니다. 왜? 밑에랑 또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확인했던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했던 정보는 요거예요. 아까 썼던 거 그대로예요. 두 번째 문단에 있던 거. 동합은 세질수록 정합은 약해진다. 왜? 합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합은 기류 속도의 제곱에 비례를 한다. 그리고 나서 날개 윗면의 유체 속도와 아랫면의 기류 속도, 유체 속도는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기류 속도 차이가 크면 커질수록 양력이 커진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이 가운데, 이 가운데를 찾아야 돼요. 가운데가 뭐냐? 자, 기류 속도의 차이가 세진다는 말은, 기류 속도의 차이가 세진다는 말은 유체 속도의 제곱은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곱이니까. 제곱은 더 뻥튀기 되겠죠. 더 세지게, 더 커지겠지. 그러면 제곱에 비례하는 건 동합이라고 했습니다. 동합도 더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날개 윗면의 동합이 더 세진다. 차이 위와 아래, 위 빼기 아래라고 했으니까. 그럼 위의 동합이 더 세지고 얘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했죠. 위에 비하면. 그 얘기는 이제 위의 동합이 세고 아래의 동합이 약하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뭐야? 압력에 대해서 배운 건 뭐야? 고기압, 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런 거 할 때 배운 거. 압력은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가요. 당연한 얘기야. 내가 세게 눌렀으면 누른 쪽이 더 세면 이쪽이 더 세게 누르니까 그쪽으로 가겠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합이 위에서 누르는 게 더 세다라는 얘기인가? 라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힘은 뭐야? 양력, 그러니까 뜨는 힘인데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이 더 세면 못 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뜨는 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정합. 정합까지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자, 만약에 정합으로 한 단계 가야 되는데 동합이 만약에 여기서 더 세진다고 했으니까 9라고 치고 얘가 1이라고 칩시다. 12합계라고 쳤을 때, 자, 그러면 날개 윗면의 정합은 1이 될 것이고 아랫면은 9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아래에 있는 애가 힘이 더 세, 압력이 얘가 더 약해. 그 얘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정합이라는 애가 양력과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 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앞에 들어가는 것은 날개 윗면의 동합이 아랫면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윗면의 정합이 아랫면의 정합보다 약해진다. 그래서 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일부러 지금 이 지문에서는 생략해 놓은 거다. 왜? 문제에서 물어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그래서 이 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림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무슨 그림이냐면 이 그림이에요. 자, 동합은 말 그대로 이 흐르는 이 아니고 흐르는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덜 방해를, 밑에 쪽이 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쪽에 비해서 동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정합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게 되고 얘가 더 세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뜬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문단, 받은 값은 얘를 이 정도로 높일 것이냐, 얘를 이 정도로 낮출 것이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이 니은을 하려는 이유가 뭐다? 양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러면 양력 불균형은 지금 왜 일어나냐? 본문에 그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전진익 쪽이 세고 후진익 쪽이 약하니까 아까 1번에서 봤듯이 이쪽으로 쏠린다. 그럼 이거를 플래핑을 통해서 조정을 한다는 건데, 자, 전진익에서는 플랩업을 하고 후진익에서는 플랩다운을 한다. 그럼 플랩업을 하는 것은 양력을 낮추려는 것이고, 후진익에서는 양력을
높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얘예요. 그러면 얘가 하려는 건 얘가 지금 양력이 너무 세니까 낮추고 싶은 거고, 얘는 양력이 너무 약하니까 조금 더 세게 하면 균형이 맞겠구나. 그러면 전진익의 받은 각을 작게 만들면 전진익이 작을수록 받은 각이 작을수록 양력은 약해진다고 했고요. 얘가 받은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양력은 세진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핵심어들의 선후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잭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